그러면 잘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막연하게 겉에 보이는 모습,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잘 타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잘 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키도 마찬가지고 보드도 마찬가지인데, 턴의 모든 기술은 전환에 있어요. 전환하는데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턴이 그냥 한 가지라면, 하나라면, 그러면 굉장히 기술이 간단해질 텐데, 내가 이쪽 턴에서 이쪽 턴 들어가는데 몸 중심이 이쪽에 있던 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쪽 원심력 안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요 전환의 부분에서 모든 기술이 다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압력의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잘 탄다는 것은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음 원심력 안쪽으로 정확한 포지션을 잡아서 들어가느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엣지의 전환이죠. 엣지가 먼저 턴에 있던 엣지에서 다시 플래시 됐다가 다시 다음 턴에 들어가는 엣지의 전환이 되면서 원심력 안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들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일어나는 동작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그걸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연습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압력의 문제예요. 압력의 문제인데, 초보자들이 슬로프를 타면은 슬로프에서 받는 압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얼마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슬로프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턴을 시작해서 턴을 끝날 때 낙차가 적기 때문에 턴을 하면서 속도도 덜 붙고, 속도가 많이 덜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바닥 쪽에서 붙는 압력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턴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받는 압력이 더 적어지게 되는데, 이제 경사가 더 지고 상급 슬로프를 갈수록 자연적으로 엣지의 경사는, 엣징의 각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대로 엣지를 하고 있어도 슬로프가 경사지다 보면은 엣지의 각도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압력도 그 엣지 커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압력을 받아요. 이제 스피드가 조금, 그러니까 스피드가 약간만 더 늘어나도 받는 압력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잘 탄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압력 도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슬로프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압력을 이용을 해서 편하게 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먼저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슬로프에서 이렇게 쳐올리는 압력보다 강할 때는 슬로프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훨씬 강한 압력을 이렇게 누르고 가면은 슬로프의 범프라든지 어떤 변화 요인을, 그 아랫부분을 이렇게 일정한 면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날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그 불규칙한 면의 어떤 불규칙한 압력 도전,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이렇게 쳐올리는 압력이 더 강해질 때는 내가 업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공중에 띄워서 그 압력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압력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불규칙한 압력에 도전해서 내가 벗어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상급 슬로프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슬로프의 경사의 턴의 하단이라는 거는, 턴의 말미라는 거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경사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갈 때 내가 자연적으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내가 그 큰 압력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일어났다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압력들, 내가 더 강하게 그 슬로프를 눌러서 바닥의 압력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할 때 필요한 내 자의적인 압력. 말하자면 여러분이 쉽게 그 생각할 수 있는 업다운을 이용한 압력인데, 그 압력을 얼마나 미리 다 쓰고 나서, 편하게 쓰고 나서 최대한 줄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슬로프에서 올라오는 그 낙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큰 압력을, 거기에서 압력을 줄여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 압력을 사용을 할 때 턴의 초반에서 내가 이렇게 공중에 몸을 띄워서 이렇게 떨어지는 압력을 슬로프 하단에 그 원래 많이 걸리는 그 부분에 그 압력이 같이 한꺼번에 부딪힌다고 하면은 급격한 압력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 자체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큰 압력이 걸리는 부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더 이제 내 몸을 그 턴 안에서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력이 발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턴 초반부부터 내가 내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 슬로프에서 내가 더 편하게 턴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 다시 말하면은 내가 턴을 하면서 바닥에 이렇게 디디고 있을 어떤 그 기반이 필요한데, 디디는 기반을 마련을 하려면 내가 어떤 일정한 압력을 슬로프 쪽에 행사를 해야, 그래야 내가 편하게 디디고 쓰고 보드의 퍼포먼스, 보드가 이렇게 휘게 해서 보드가 원래 가려는 방향을 살려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얼마나 빨리 내가 엣지 전환을 해서 빨리 엣지를 슬로프에 박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압력을 빨리 쓸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내가 눌러서 편하게 슬로프의 압력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턴을 만들고, 후반에 오는 압력을, 거기에서는 후반에 오는 압력만 받아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다음 턴을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 몸의 어떤 동작, 이런 거를 초월해서 잘 타는지 못 타는지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빨리 눌러야 되는데, 빨리 눌러서 빨리 자의적인 압력을 써서 턴의 방향도 잡고, 그리고 회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부딪히는 압력을 없이 다음 턴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 그러면 그 이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엣지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노하우 비디오에서 엣지 전환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실력의 고하를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엣지 전환만 빨리 하려고 그래. 그리고 누르질 않아요. 근데 엣지 전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빨리 누르기 위한 거거든. 빨리 눌러서 보드의 작용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인데, 엣지 전환을 빨리 해서 누르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잘 타는 사람들을 보면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들어갈 때 턴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으면 이미 전반부에서 엣지 전환이 다 되고 이미 압력을 쓰기 시작해서 몸 포지션이 원심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눌러서 회전을 하고 나면 밑에서 오는 슬로프에서 이렇게 나를 밀어내는 그 강한 압력을 받을 때는 그 압력을 받아서 그거를 다음 턴 전환하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력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팔을 어떻게 돌리고 몸 동작이 어떻고 스타일이 틀리고 골반을 이용해서 누르느냐 아니면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슬로프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실력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들. 아, 저 사람은 잘 탄다. 저 사람은 못 탄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세가 이쁘냐. 자세가 이뻐도 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짧은 턴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잘 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잘못된 대표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닥에 이렇게 많이 붙으면, 몸에 이렇게 많이 붙으면, 손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직붙하면 잘 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시각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닥에 많이 붙으면 다음 턴을 나갈 때 일어나서 다음 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들어가는데 그만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조금 더 고난이도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데, 한 턴에서 딱 붙어서 턴을 했어요. 멋있게 했어. 그러고 나서 다음 턴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음 턴 쭉 미끄러져서 또 바닥을 쫙 짚었어요. 이게 잘 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한 턴을 가지고 이제 턴을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턴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했는데 압력이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몰렸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압력이 슬로프 그 낙차라든지 스피드 때문에 원래 큰 압력이 있는데 와서 쾅 부딪히는 스타일로 짧은 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느린 속도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고 뭐 빠른 턴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엣지가 크게 걸리고 스피드가 빠른 상태에서 그런 턴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언제든지 날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실력을 판단할 때는 어떤 그런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몸의 자세, 몸의 움직임, 이런 것보다는 보드가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엣지 전환이 얼마나 빨리 되고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턴을 하면서 특별히 압력이 몰리는 곳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턴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편안함을 결정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드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개념은 그래요. 몸 자세가 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보통 말해서 그냥 후경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정경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팔을 이렇게 날리고 타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보드의 움직임이라든지 전환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잘 이루어지고, 압력의 어떤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력의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짧은 턴, 숏턴, 사람들이 많이 매달리는 부분이에요. 숏턴을 하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자세가 턴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턴의 초반부, 후반부들이 이게 정확히 연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이렇게 이어져 들어갈 때 내가 몸의 포지션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엣지가 빨리 들어가, 전환을 빨리 하고 어디부터 누르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해야 이제 실력이 이렇게 늘어가는데, 짧은 턴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중반부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초반부, 후반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전환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떤 한 중심에 서 있으면서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몸은 서 있으면서 어떤 발 밑에 축이, 보드가 이쪽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짧은 턴을 하다 보면은 이쪽 턴에서 이쪽 턴으로 바뀌는 그 부분, 어떤 전환의 부분들이 굉장히 짧게 일어나고, 내가 자의적으로 원심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동작보다는 보드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동작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조금 더 큰 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턴 초반부, 후반부가 망가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실력의 어떤 그 판가름 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전환의 부분에서 연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실력이 줄어요. 단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제 연습을 하면 좀 더 미드 사이즈 이상, 미드 사이즈라고 하면 8m 정도, 슬로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사용하는 턴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미드 사이즈나 아니면 큰 사이즈, 롱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 턴으로 이어질 때 엣지 전환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몸 중심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그러면 턴에서 이루어지는 그 슬로프에서 그 밀어 올리는 압력, 내가 누르는 압력과 미리 해방시킨 누르는 압력과, 그리고 슬로프에서 밀어 올리는 압력이 있을 때 그 압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압력을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다음 턴 들어가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라이더의 실력을 판가름 하려고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렇게 너무 화려한 모습, 이런 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엣지 전환이 얼마나 빨리 돼서 압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몰리는 압력, 그 순간적으로 몰리는 압력이 있는지, 몸을 날려버릴 만한 압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판단을 해야 명확한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타일의 어떤 다름, 뭐 이런 부분들, 스타일이 틀려서 이제 유리한 점, 불리한 점들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이렇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이쪽 턴에서 저쪽 턴으로 들어가는 이제 원심력의 이쪽 축에서 저쪽 축으로 들어갈 때, 내가 몸의 동작을, 그러니까 전환해서 이루어지는 동작에서 그 어떤 그 간단함,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약간은 재팬 스타일 쪽이 조금 더 그 간단한 동작을 만들면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힐사이드에서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틀었다가 다시 토사이드 들어갈 때 그 자세 그대로 원심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전환의 부분에서 힐에서 토 들어갈 때, 그래서 토에서 힐 들어갈 때 이 전환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간단해지는데,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약간은 골반의 압력을 쓰는데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쓰는 방법의 차이, 어떤 압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원심력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그 단순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제가 쓰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가는 부분이지, 그게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엣지 체인지를 빨리 해가지고 압력을 빨리 쓰고 몰리는 압력이 없게 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슬로프에서 얼마나 내가 편해지는지의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양쪽 스타일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실력의 어떤 고하, 잘 타는지 못 타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만 그 사람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턴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뭐 엣지 전환을 얼마나 이렇게 이쪽 턴 빨리 해가지고 뭐 빨리 하면서 타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타면서 얼마나 이렇게 어떤 쇼맨십 같은 몸 동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과도한 움직임보다는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동작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줄여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동작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작을 과하게 해서 그 동작을 그 턴의 어떤 에너지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그 동작을 줄여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어떤 그 턴의 그 부분에 빨리빨리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목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드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스타일의 차이지. 그게 저 스타일은 안 돼. 뭐 이 스타일은 이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타지? 보딩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에서 내가 어떤 등산로를 택해서 내가 가느냐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 정상을 올라가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목표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그 주의해서 봐야지. 나하고 틀리니까, 내가 하는 것과 틀리니까 저건 틀린 거야 라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는 마칠게요.